안녕하세요. 돈 버는 정보, 돈 지키는 지혜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오해하고 계시는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일찍 사망하면 연금 투자는 손해라는 생각 때문에 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오늘 회계법인의 회계사님을 모셨습니다. 백세 행복 라이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회계사님은 KBS 라디오 PD를 역임하신 베테랑이자 오랜 기간 재테크와 은퇴 설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오신 분입니다. 그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연금 제도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주실 것이라 기대됩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의 노후 준비에 필수적인 연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 진정한 가치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 우리는 모두 품위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금 흐름이 대단히 중요하죠. 은퇴 이후에도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만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입니다. 이 두 가지 연금 제도를 적절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노후 현금 흐름을 확보하여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래 살지 못하면 연금은 무조건 손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연금 투자를 주저하십니다. 이들은 자신이 일찍 사망할 경우 그동안 납입했던 연금 보험료가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질까봐 우려하며 연금 형태로 자산을 축적하는 데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이는 노후 준비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사님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 기고하신 글을 통해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은 기우, 즉 전혀 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하다고 단언하셨습니다. 그의 전문적인 식견과 분석을 통해 우리는 연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연금 제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강성민 회계사님께서 그렇게 단언하셨는지 지금부터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의 경우를 각각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적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령 이전에 일찍 사망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과는 달리 사적연금은 일반 금융상품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만약 가입자가 연금 납입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가입자가 납입했던 보험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해지환급금 형태로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즉 그동안 어렵게 모아 납입했던 소중한 자산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갑작스러운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나마 덜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와 같은 연금 계좌의 경우에는 일반 금융상품과는 차별화되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에게 연금 계좌를 승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라면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 계좌를 본인의 연금으로 전환하여 기존에 계획되었던 연금 형태로 계속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배우자의 노후 현금 흐름까지도 지속적으로 보장해주는 매우 강력하고 실질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노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경우 만약 한쪽 배우자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승계 제도는 연금의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이며 단순히 개인의 노후 준비를 넘어선 가족 전체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령 개시 시점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노후, 소득 보장 장치로서
전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일찍 사망하게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가 아무런 보상 없이 고스란히 국가에 귀속된다고 잘못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현재 만 63세에서 65세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반환일시금 형태로 납입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둘째, 전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셋째,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 이력이 없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조건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납입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만 60세에 도달했거나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와 같은 특정한 사유로 인해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동시에 연금 수급 요건 가입 기간 10년 이상 등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그동안 성실히 납부했던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우리가 낸 소중한 보험료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우리에게 또는 우리의 유족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단순한 강제저축이 아니라 사회적인 연대와 위험 분산을 기반으로 하는 든든한 사회보험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한 후에 사망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혹은 연금 수급 요건 가입 기간 10년 이상 등을 이미 충족했으나 아직 연금을 받기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는요?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유족연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소득 상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유족연금의 수급 순위는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사망한 가입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배우자이며 2순위는 만 25세 미만의 미혼자녀, 3순위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 그리고 4순위는 손자녀나 조부모 순으로 수급자가 결정됩니다. 유족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사망한 망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 이력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기본연금액의 40%에서 6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유족 수급권자의 소득 수준과 부양 관계에 따라 수령 기간이나 지급액에 일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국민연금은 우리가 납부하다가 혹은 수급하다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가 불입했던 총액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단순히 개인의 노후를 위한 저축 상품이 아니라 개인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여 노후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위기까지도 대비하는 강력한 보험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질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생각하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자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안전한 사회 보장 시스템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적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수급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적연금 역시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불입했던 총액 이상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던 도중에 사망하게 된다면 남은 연금액은 배우자나 법정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연금 형태로 계속 수령될 수 있으며 혹은 상속인이 원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특히 세제 비적격 연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크게 종신형과 확정형으로 나뉩니다. 확정형 연금의 경우 가입 시점에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받기로 약정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해당 기간 내에 사망하더라도 약정된 기간 동안의 연금액은 유족에게 지급되어 회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정해진 기간 동안은 무조건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보장됩니다. 문제는 사망한 가입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종신형 연금의 경우입니다. 종신형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론적으로는 가입자가 장수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보증기간이 없는 종신형 연금이 일부 존재했지만 현대 연금보험 상품들은 대부분 보증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보증, 20년 보증, 혹은 80세 보증, 90세 보증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보증기간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해당 보증기간 내에 사망하더라도 남은 보증기간 동안은 유족에게 연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보증기간이 설정된 종신형 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예상보다 일찍 사망하더라도 보증기간 동안의 연금은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어 그동안 납입했던 불이백을 회수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일찍 죽으면 손해라는 우려는 사실상 보증기간이 없는 극히 예외적인 형태의 종신형 연금에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은 종신형 연금은 가입자가 평균 기대 여명 이상으로 장수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증기간을 정한 종신형 연금보다 오히려 총 수령액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래 살수록 연금을 계속 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령액이 증가하는 원리입니다. 바로 이러한 장수 리스크에 대한 대비와 더 많은 연금 수령 가능성 때문에 생명보험사들이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은 종신형 연금을 여전히 중요한 상품 선택지 중 하나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납입했던 불이백을 전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연금 상품은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인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은 종신형 연금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을 선택할 때는 본인의 건강 상태, 가족력, 그리고 장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강성민 회계사님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매우 중요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는 사적연금의 수령 방식은 가입자가 직접 정하는 것이므로 만약 연금 불이백을 확실하게 회수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연금 상품과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연금 상품을 선택할 때 무조건적인 불안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에 맞춰 신중하게 상품의 약관과 특징을 비교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연금이라는 큰 틀 안에서 모든 상품이 동일할 것이라는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또한 회계사님은 따라서 연금 상품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것은 노후, 현금 흐름 측면에서 가장 리스크가 적은 은퇴 설계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덧붙이셨습니다. 이처럼 연금은 단순히 노후 자금을 모으는 수단 그 이상입니다. 연금은 우리가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미래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무 계획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성실히 쌓아 올린 연금 자산은 가족에게 혹은 우리 자신에게 반환되거나 승계되어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든든한 대비책이자 사랑하는 가족을 불시에 닥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생각할 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와 같이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높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노후 준비에 있어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정성과 꾸준한 현금 흐름입니다. 연금은 바로 이 안정성과 현금 흐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최적의 금융상품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 이상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한 노동소득이 없기 때문에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 수입은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감은 물론 일상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연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강성민 회계사님의 명쾌한 분석과 설명 덕분에 우리는 일찍 죽으면 손해라는 연금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가 사실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연금은 어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안정감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안녕을 위해 지금 바로 연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막연하고 근거 없는 불안감 때문에 중요한 노후 준비를 미루지 마시고 회계사님과 같은 전문가의 검증된 조언을 바탕으로 현명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재테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